자, 미국발 금리 급등에 서울 인기 지역들도 이제 오피스 공실률이 오를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도 미쳤습니다. 그렇죠. 공실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아지의 고장이 어디죠? 자, 그래서 아지가 사는 그 지역도 네, 대구죠, 대구. 네, 땅값이 뭐 미분양이 많다면서요? 네, 지금 대구 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비어져 있고요. 그 안심역 근처에 있죠. 살짝 외곽에 신도시 만들어 놓고 코스트코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거기도 텅텅 비었더라고요. 거의 뭐 세종 보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방 쪽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고 미분양도 장난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총력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집을 지을 때 작은 평수를 많이 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큰 평수도 졌는데 큰 평수들이랑 고급 아파트나 이런 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작은 평수들을 좀 많이 짓는데도 요즘에 부동산이 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뭐 LH가 매 임대주택도 반년 이상 공실 5년 새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실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는 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온 줄 아세요? 뭔데요? 서울과 수도권 빼고 네.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입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만 지금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규제 없어졌어요. 자전거리 하겠는데, 그러면? 뭐 그래봤자 공실이 많아가지고 그래봤자 공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중 되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시에서 집 무료 분양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처럼. 그러면 이제 출산율 좀 높아지려나? 왜? 살 집이 있으니까. 살 집이 있다고 출산율이랑 사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방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뭐 이제 제외된, 세종이 제외됐어? 세종 집값 폭락인데? 뭐 그래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 그래요.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뭐 의미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 부동산 가격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많이 빠졌는데, 그 나스닥도 그 스타기 형이 많이 네. 아파요. 왜냐면 이번에 좀 더 세게 말했거든요. 파월의 말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말을 많이 외쳤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17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환율이 네. 이뻐졌다. 진짜 올라간 데다가 또 이제 미국 재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옐런 내년까지 물가 2% 달성 못할 수도,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강도 긴축 예고에 코스피까지도 풀썩이라는데, 그 옐런 회장도 얘기하는 게 내년까지 물가가 2%대까지 달성 당연히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네네. 형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미국 FOMC는 내년까지 2%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0.75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말한 대로 진짜 2%를 못 찍잖아요? 형 물가 6%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 6% 보는 거예요. 이제 고금리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화폐 또 풀고, 화폐 가치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언젠간 가겠지. 언젠가 얼마 안 남았어. 언젠간.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부터 부동산 시장은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니 금리를 6% 7%까지. 그래도 그거 맞겠다고 아마 돈 풀 거야. 아. 근데 이것저것 이제 정책이랑 이런 걸로 풀 거기 때문에 사실 화폐 가치가 고스란히 떨어진다고 보니까 과거의 화폐, 내가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겠지만, 네네. 사실 화폐에 그 찍혀 있는 그 액수는 커질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2% 타선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이제 뭐 실업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지금 옐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한동안은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핫 이슈 되는 게 러시아랑 이제 대만이잖아요. 아, 그렇죠. 러시아 난리 났어, 지금. 러시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러시아 외교 장관이 젤렌스키를 겨냥해서 삐삐야라고 욕설을. 강아지야. 그래서 회의장에 90분이나 늦게, 야, 너네 차 막혔냐? 뭐 러시아라서 러시아어가 있어? 막혔어. 차가 너무 막혔나? 그래서 그 90분이나 늦게 와서 20분 만에 그 개새끼야 하고 이제 퇴장.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튼 이분이 와가지고 안보 이제 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하도 욕을 처먹었더니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바닷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도 외교장관이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래서 미국의 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분 입장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장관이 또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제 막까지 하는 건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이제 드디어 아빠 꼭 돌아오세요. 울음 터진 아이 해가지고 징집이 시작됐습니다. 다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요즘 이런 여론도 있어요. 어떤 여론이요? 너희들 끌려가도 된다. 왜요?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에 네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한 글자가 있어요. 뭔데요? 보드카? Z입니다. 제로 투 히어로? Z. Z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해골조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환영한다. 너희들이 지금 러시아야, 너희들 우크라이나 치는 거 환영해 라고 젊은이들이 응원하는 메시지로 Z라는 글자를 다 썼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여론이었거든. 이게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있던 당시에는 러시아 응원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끌려갈 때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 욕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러시아 젊은이들 끌려가도 마땅하다라는 요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빤스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같아도 도망가고 러시아에서 동원 회피하려고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육로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주변 국가 5개국이 입구를 막았죠. 다 막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그 5개 EU 회원국 중 4개국이 러시아와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러시아에서 지금 뜨는 트위터입니다. 팔 부러뜨리는 방법. 고문망치 어딨어? 고문망치로 이제 바로 팔 부러뜨리는 방법, 그리고 군대 안 가는 방법, 이게 조금 유행을 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러시아에서 징집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까지, 애기들 아빠까지도 이렇게 지금 징집 대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총 30만 명. 네. 이 중에 한 명은 빼야 됩니다. 푸틴이 가야 되거든. 너도 가라. 참모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우크라이나군을 탈환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지역에서 러시아 협력자들 색출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 심하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긴 해, 거기가. 네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 보면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빨갱이 찾아라 하면서 빨갱이 찾아라, 누구 찾아라, 학살하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동조됐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해갖고 많이 좀 갈등이 심해지고 있나 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저런 거는 대부분 있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6.25 전쟁 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집 파주잖아. 네. 그래서 파주에 계셨는데, 그 중공군도 올라오고, 이제 그 한국군도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어느 날은 중국군이 와서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한대. 그럼 할머니는 어릴 때 뭐 했냐면은, 그 중공군들한테 이제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먹을 걸 얻어먹고, 그리고 중공군이 철수하면은 이제 한국군이 올라오잖아. 한국군이 올라오면 거기서 밥 해주고 뭐하고 밥 얻어먹고. 근데 그 밥 해주는 쌀은 주는 거예요? 걔네가 다 대주는 거야. 대줘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거를 안 했다 그래. 그 피난을 안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화에 모르겠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냥 중공군 오면 밥 해주고 밥 얻어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국군 오면 밥 해주고 밥 얻어먹고 좋네. 폭탄 터지면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고 이러셨다 그러더라고. 빡셌네요, 그 시절. 그러면은 그거는 그 누구 편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먹을 걸 주는데 굶어 죽겠는데 일주일만 굶어봐.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다.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 어쨌든 근데 주민들 갈등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이제 러시아가 그 합병에 대한 투표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이제 투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너네 이거 인정할 수 없어. 그렇죠. 야 이거 니네 러시아야, 공산주의 국가라고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제 서방 국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지. 전쟁은 명분 싸움이거든.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개새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 이제 투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당연히 합병에 대한 투표가 더 우세하겠죠. 이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 땅이 러시아 땅이라고 말할 거고, 그쵸. 그 러시아 땅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핵을 또 준비하겠죠. 핵? 핵 두둥탁.
자, 이 와중에 또 이제 러시아의 친구였던 중국 있잖아요. 중국의 이제 왕이가 그 한마디 합니다. 야, 너네 그 전쟁보다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중국이 살짝 발 뺐어요. 아니, 사실 얘들 눈치 보이거든. 그렇지.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징집까지 해가지고 때리겠다는데 거기다 핵무기 연구까지 하겠다는데 거기서 그렇죠. 편들어버리면 나까지 똥 묻는 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혼나지. 야, 너네 잠깐만. 너네 이거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제 중국 입장은 도와주기보다는 약간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야, 너네 좀 대화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중국 입장이라서 러시아가 삐졌는지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러시아 푸틴 최근 측이 전략 핵무기 쏠 수 있어, 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의 최측근이 핵무기까지 경고를 때렸는데 러시아 핵무기 갖고 있죠. 두둥탁. 많이 가지고 있지? 이 핵무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핵무기를 쏘면은 큰일 납니다. 왜야? 아파. 많이 아파.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러시아가 핵을 쏘면 진짜 핵 관련된 핵전쟁 전 세계에 이제 비난이 이제 쏟아지겠죠. 비난부터 완전 고립이지. 핵전쟁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중국 애들이 발을 빼는 건가? 그럴 일본이 수 있- 없잖아. 그렇죠. 세계 평화 질서를 중국 나름은 외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뭐 이제 뭐 해친다라고 이제 중국 입장이잖아. 근데 거기에 그 핵미사일 쏘고 뭐 양민 학살하는 러시아 편을 들어버리면 애매하잖아. 네네. 그래서 빤스런을 하나. 아무튼 요런 핵미사일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핵무기 사용하지 말라고 수개월째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진짜 이런 무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진짜 완전 대지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진짜 대놓고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왜요? 3차 대전? 응? 3차 대전? 근데 중국 애들이 빤스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3차 전전보다는 그냥 양민 학살당하지 않을까? 러시아 학살당하지 않을까요? 미국 애들한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협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우크라이나들의 무기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무기가 유럽이랑 미국에서 빵빵한 걸 다 대줘. 러시아에서 15발 쏘면은 한 발 맞는데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 넘어온 무기는 15발 쏘면 15발 다 들어가는 거야. 명중률 좋아. 야, 그래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그 미국산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들이 장착을 하니까 이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인구는 딸리더라도 네. 고티어 무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까지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막가자는 거라서 설마 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사점에서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발 더 앞섭니다. 누가? 미국이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대세가 기운 것 같아. 푸틴이 명분을 잃고 있거든. 맞아. 명분도 잃고 있고 이제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 음. 그럼 러시아는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곳 남았죠. 대만. 대만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 대만에 대한 전쟁 대비 비축물자 제공 법안을 발의했어. 이제는 대만도 경계하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를 골로 보내고 이번에는 중국도 골로 보내서 사실상 공산주의 2대국을 다 몰락시켜서 미국 짱짱맨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열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대만을 이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을 외치던 중국 애들이 명분을 잃어버렸고 대만 또한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비축물자, 전쟁 대비해서 비축물자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은 핵 개발 가능 국가들은 무조건 핵 무장하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핵무기를 쏘면은 진짜 그거는 본보기로 짓밟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함부로 쓰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